안녕하세요. 세로차트 연구소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날라갔죠. 예. 미국장 보면은, 이건 분봉이고요. 예. 보면은, 그저께 왜 이렇게 내려갔나 싶을 정도로, 이게 음봉으로 끝났죠.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양봉으로 봤었는데, 음봉으로 끝났네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보면은, 가만있어요. 얘가, 시작가가 1.78, 1. 대륙 78, 이 정도라고 칩시다. 예, 그래갖고 내가 어제 잠깐 올라간 거는 내가 아마 요런 데서 봤나 보구나. 요런 데서. 그래갖고 어제 그렇게 보다가 이제 요거는 못 본 것 같은데 돌파를 하는 것처럼 돌파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하여튼 음봉으로 끝났네요. 예, 시작한 갭 뜬 거보다 낮게 종가로 마무리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없다고 치면 안 어색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색하지 않죠? 예. 걔가 왜 그렇게 개파라고 내려갔나 싶을 정도로 그냥 돌파. 아이고. 어디야? 여기야? 그래갖고 이거 똑같이 그리자면 밑에서 60선에서 쌍바닥 이렇게 오른쪽에 높은 쌍바닥 만들고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고 살짝 돌파해서 지지했다가 크게 슈팅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그림. 근데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올 게 아니었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얘가 이게 뭐야 뜬금포로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면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훅 내려왔다 가니까 좀 뭐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눈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그게 저는 이제 차트를 그만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돌파, 예를 들어서 선이 있어. 돌파, 지지, 상승.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밑에서 돌파를 하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더블로 지지를 하고 다음에 다시 상승. 그죠? 이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 그림에서 갑자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했다가 훅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아니 물론 이게 지금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쌤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차이점을 내려고 일부러 강조해서 그린 건데 이거랑은 다르지. 다른데 여하튼 아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차트를 그만큼 안 보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얘기했죠. 제 시력과 차트를 너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력을 잃을 만큼 실제로도 제가 생전 처음 태어나서 올해 이제 돋보기까지 마쳤습니다. 예,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여하튼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력을 여러분들한테 시력을 잃을 만큼 공부를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시력을 잃을 만큼 공부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너무 밑바닥부터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하다못해 이렇게 굴착기가 포크레인 같은 애들이 한 바가지만 확 파줘서 땅이 구덩이만 이렇게 파줘도 그 다음번에 사람이 파기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번부터 이거 삽질하기 쉽잖아. 근데 생짜로 그냥 이 맨 땅에 생짜로 그냥 이 삽 하나 가지고 응? 이걸 팔라고 이만큼을 팔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남기는 이유도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뭐 제가 구제를 바꿨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단타입니다. 그거에서 끝이었는데 응? 언제까지 남한테 의존할 거냐면서 스스로 다 깨우쳐서 스스로 구원하시길 바란다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란다면서 제가 이제 부제도 바꿨는데 여하튼 이렇게 미국장이 날아간 날에는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죠. 종가 대비 갭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갭 떠서 시작을 하는데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진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든지, 그죠? 대개는 이게 많아요. 대개는 이게 많은데, 가끔 또라이끼 있을 때, 이제 코스닥에 또라이끼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장이 갭이 떴는데, 우리나라가 이 0% 비슷하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갭이 없이 여기서 시작할 때가 있어. 그때는 장이 꽤 좋습니다. 예. 양봉장으로 변하면서 어지간한 종목들이 다 양봉으로 바뀌면서 뭐 몇 종목씩 음봉도 있지만 바뀌면서 하루 종일 이런 날이 그거죠. 아무거나 테마에 맞는 대장주들 하나 잡아서 11시, 12시까지 잡았다가 매도해서 이제 목표가까지 딱 가면은 매도하고 이제 한두 종목으로 끝내는 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끔 특이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랬냐?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되게 평범하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오전장만 하시고 오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그리고 오늘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금요일은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낮 이후부터는 조금 박살나는 경향이 있다.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금요일은 그렇다. 금요일은 항상 오전장이 다다. 아이고, 오전장이 다다. 오전장이 다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10시 넘으면 제가 9시부터 10시 반에서 11시까지만 장을 보고 저는 안 보거든요. 원래 금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좀 안 난 날은 아니면 수익이 좀 난 날은 오늘 장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오전에 잠깐 괜찮았다가 오후에 모가지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고요. 여기까지. 오전에 장이 그렇게 예비 상승 비슷하게 했다가 오후에 그만큼 가거나 오히려 그만큼을 더 뛰어넘는 돌파하는 이런 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나 이런 날은 제가 오후에 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갈 거 다 가서 오후에 별로 갈 게 없는 날은 안 합니다. 왜? 괜히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잡아서 요만큼 먹고 여기서 잡아서 요만큼 먹을래다가 요만큼이나 전 여기까지는 안 보니까 요만큼 먹을래다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기서 오전에 예비 상승이 좀 약해서 1시 반쯤에 여기서 이제 여기나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날 이렇게 되는 날 여기까지는 제가 종가까지는 보지도 않거든요. 이 날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날 전 고점까지 가든가 아니면 전 고점을 돌파하든가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제 좀 특수한 날인데 아까 제가 갭 뜬 날도 또라이 같은 날 코스닥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다고 하듯이 가끔 오전에 안 가다가 오후에 많이 가는 날이 있고요. 어쩔 때는 조금 마이너스 출발하는 날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툭 하고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날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툭 떨어졌다가 오후에 가는 날. 이런 날도 아침에는 가는 놈은 가요. 아침 10시 반, 11시까지 가는 놈은 가는데 숫자가 좀 적어요. 오후에 이제 많이 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1시 반, 2시나 이럴 때 잡아서 아니면 1시나 1시 반에서 잡아서 이렇게 2시 한 1, 20분에 버리는 이제 그런 날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내려가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그렇게 해야 될 날이 있어요. 전체 지수 대비 미국장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마이너스에서 내려가냐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냐 이거를 전체적인 대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장이 이런 날 뭐냐 이런 날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상승한 날인데 우리나라도 올라가냐 뭐 상승한 날인데 우리나라가 내려갔냐 상승한 날인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냐 상승한 날인데 우리나라가 갭상승해서 내려가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다 따지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흐름을 봐서 분위기 봐서 이거 오후장이네. 그러면 이제 오전에 한두 종목 해보고 오후에 1시나 1시 반에 들어가 보는 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오전에 약하네. 이것도 오장이네. 이런 날도 이제 1시 반, 2시에 들어가 보는 거고요. 그냥 평범한 장이네. 오후에 먹을 거 없겠네. 안 하는 겁니다. 예. 에이, 오전에도 약했는데 오후에도 횡보만 하고, 에이씨. 이런 날도 먹을 게 없네. 그럼 이런 날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경우 여러 가지 수 중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흐름이 어떤가,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조정장인가, 그걸 보고 그런 와중에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런 와중에 양봉이 갭상승으로 나왔냐, 그 마이너스에서 기어 올라왔냐,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갭에서 무너졌냐, 마이너스에서 더 마이너스로 무너졌냐. 근데 그런 날 대비 우리나라 코스닥이 종가 대비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어? 갭에서 무너지냐, 그냥 무너지냐, 개파락으로 무너지냐, 갭상승에서 올라가냐, 종가에서 올라가냐,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냐. 그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미국장이 양봉이, 아이고, 미국장이 종가 대비 상승했냐, 하락했냐. 상승을 했어도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마이너스래도 마이너스에서 하락했냐, 마이너스에서 상승했냐. 이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로 다 그거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흐름을 제가 아침에 9시에서 9시 한 5분, 10분, 요 시간 안에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미국장은 어차피 장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있죠. 아, 양봉장이, 상승장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 날이다. 우리나라가 9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와. 마이너스 깊은 데서 양봉 잡고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날이네. 종가까지 바라보는 날이네. 오늘은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렇게 빨리 판단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지수 얘기 그만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뭐 어이고 갭에서 무너졌죠 뭐 그죠? 예, 무너졌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갭을 살짝 떠서 가는 종목들을 잡기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근데 아침에도 제 생각은 그랬고요. 오후에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20선까지 얼추 다 내려왔죠. 이 정도 내려왔으면요. 내일은 이제 월요일 날은 이렇게 살짝 그 아래 아래침 잡고 아이고 아래침 달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게 이게 굳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요렇게가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비슷한 케이스가 뭐 또 블랙이 없네요. 뭐 이런 날 비슷한 여기서는 이제 20선보다 침이 더 이렇게 내려왔죠. 예, 삐뚤었다. 20선보다 더 내려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선보다 좀 침이 내려왔죠. 여기도 20선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딱 침까지만 내려오는 이평선까지만 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인데 여하튼 좀 조정을 계속 한 3일 1, 2, 3 조정을 했는데 빨간 거 들거든요. 1, 2, 3 조정을 했는데 이제 3번 음봉 나오면 한 번 정도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만 하는 겁니다.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측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측만 하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확률도 크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면은 원론적으로 보면 미국도 오늘 좀 무너져서 마이너스에서 종가 대비 마이너스 음봉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내일 월요일 날 마이너스 출발해서 올라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간다고 볼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20선 지지를 할 때가 됐으니까 만약 이렇게 깨면은 할 수 없는 건데 만약 이렇게 지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종가 대비 마이너스나 굳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아니면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장이 종가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미국이 오늘 새벽에 내가 볼 자신은 없지만
컴퓨터가 벌써 느려졌네요. 볼 자신 없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개파락으로 끝날 확률이 크겠구나. 이렇게 이게 됐건 예를 들어서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아니면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개파락이 아니라 그 종가 대비 여기 종가 대비 밑에서 끝날 확률이 크겠구나. 밑에서 이렇게 나오든 둘 중에 뭐가 나오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걸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크겠구나. 밑으로 저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걸로. 왜? 그래야 우리나라 장이 어색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뭐 코스피랑 서로 이렇게 무조건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열로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스닥은 약간 종가 대비 마이너스나 종가 대비 마이너스 올라서 양봉으로 나오더라도 종가가 그 전날 거에 비해서 낮을 확률이 크겠구나. 그러네.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네. 잠깐만요. 자, 나스닥과 컴퓨터가 얼마나 버텨줄지 몰라도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렇게 봐야겠구나. 나스닥이 상승하면 코스닥도 상승하고 나스닥이 내려가면 코스닥도 내려가고 이렇게 이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둘이 동시에 나스닥과 코스닥이 동시에 나스닥과 그 씨발아 코스닥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내려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커플링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락할 때는 비슷하게 커플링식이 됩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막 겁나게 미친 듯이 하락하면 코스닥도 좀 내려가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형태가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은 이렇게 해서 꺾어서 올라갈 때도 있고요. 먼저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별 해괴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커플로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지지나 저항선을 봐감에 또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봐가면서 얘가 양봉 나올 타이밍인데 얘가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호 조종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스닥 올라갔대. 우리나라도 오늘 올라갈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나스닥 날라갔으니까 오늘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다. 오후까지도 우리나라 갭 떠서 무너지겠구나. 거꾸로잖아요. 여긴 양봉이 여기 음봉이잖아. 거꾸로잖아요. 근데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여하튼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차트를 볼 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무리 뭐 뉴스를 보고 수급으로 뭐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흐름은 그 숫자 파악을 하는데 숫자를 모르고 숫자 파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파악을 하는 거를 손가락으로 세든 전자계산기로 하든 머리로 암산을 하든 어쨌든 간에 숫자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뉴스로 하니까 이 숫자를 무시하겠어. 나는 수급으로 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기관 매매 이런 거 사람이 어디로 몰렸냐에 따라서만 할 거니까 이 숫자를 무시하겠어.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지수 얘기를 꽤 길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갭든 애들이 뭐 많이 갭뜨든 살짝 갭뜨든 그런 애들이 잘 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면은 이 실시간으로 한번 상승률 200일을 보면서 정말 살짝 갭뜨거나 많이 갭뜬 애들이 상승을 많이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상신전자 살짝 갭떴죠? 3.45 좋죠? 뭐 최애 자리 아닙니까? 예, 여기가 원래 최애 자리고 여기는 좀 이평선이 멀죠? 좀 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요. 딱 요 정도.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 26%까지 간 날, 요날 5월 2일 날, 요날이 딱 좋아요. 대신에 이날은 상승이 작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음 날까지 따지면 이만큼을 간 겁니다. 이만큼을 간 거예요. 얘가 안 되죠. 얘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여기는 도지에서 슈팅하는 거고 여기는 영방치에서 슈팅하는 거고 둘 다 좋은 자리인데 왜 여기가 슈팅이 약하냐? 여기보다 왜 약하다고 너는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알고 보면 5월 2일 날 얘는 26%, 얘는 상을 갔는데 얘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더 가면 여기 이상 올라가면은 갭 떠서 올라가면 4% 이상 갭은 뜨겠죠. 신고가인가? 아니죠. 한 23%까지 공간이 있어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대략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평선이 멀면 멀어질수록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만큼 슈팅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기서도 쉽습니다. 여기서도 쉬워요. 근데 더 위로 올라갈수록 이평선과 거리가 짧고 좀 길고 더 길수록 이 봉은 점점 작아질 확률이 큽니다.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는 아닌데 항상 보면 제가 이평선에서 멀면은 안 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5% 이상 갭든 종목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실수로 잡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웬만하면 4, 5% 이상 되는 종목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면은 봉은 작은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작은데 반대로 만약 이게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어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큽니다. 여기는 요 정도 깨도 이만큼, 여기는 깨도 이만큼, 여기는 깨도 이만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평선을 안 깨도 이만큼이에요. 얘보다도 커 보이죠? 여기서도 이평선을 안 깨도 이만큼이에요. 이게 물론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하루 또 반등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걸 다 압축해가지고 다 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데서 떨어지면요. 이런 데서 만약 갭 떠서 만약에 갭을 안 떠더라도 무너지면 다음날 하루 예의상 하루 양봉 나오고 또 다음날 심지어 이런 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평선을 깨요. 대부분 이평선에서 딱 뒤질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깹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올라갈 거는 5에서 10%, 내려갈 거는 15에서 20%.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도 여기서는 안 한다는 뜻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일 세게 올라가는 제가 최애 자리라고 그랬죠. 얘가 120선 위에 122평선 위에 22평선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영망치나 도지나 단양봉을 딱 하나 해준 다음에 살짝 갭 뜨거나 어쨌거나 갭을 안 뜨더라도 이왕이면 갭을 뜨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 출발이면 상한가 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에 마이너스 출발을 좀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올라가면 잡죠. 예,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잡습니다. 상을 안 노린다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상을 안 노리니까 그냥 아는 데까지만 먹으니까요.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 떴죠. 19.57의 갭을 떴죠. 왜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이제 내일 갭 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갭 떠서 내일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새로 매수를 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거꾸로 왜 안 커지냐? 띵 건가?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뭔가 좀 불안감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갭 떠서 만약 여기서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이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날은 이거 할만합니다. 왜?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들어갈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평선의 거리가 좀 이렇게 있더라도 무너져 봤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무너졌어요. 아이고 회색으로 나오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무너졌어요. 무너져봤자 이렇게 무너지고 다음날 무너지고 해봤자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물 타서 이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다고 치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요.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럼 네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면 이평선 여기 여기서 지지를 할 거 아니냐? 여기서 지지를 할 거 아니냐? 여기서 지지를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여기서 122평선, 62평선, 22평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라가는 폭력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여기서 물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2배, 3배 물타기를 해서 하려고 해도 공이 길어야 여기서 물을 타서 목표가는 여기더라도 안전빵으로 이런 데서 버릴 거 아닙니까? 물을 탔으면 이게 2천만 원 걸던 놈이 여기 6천만 원, 7천만 원 걸어서 7, 8천 돼버리면 끝까지 보겠어요? 여러분들 신령이 끝까지 보겠습니까? 요런 데서 버리겠지? 어차피 요 정도 되면 수익이니까 버리겠지. 근데 이렇게 긴 봉이 이평선 여 밑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는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타기가 어려워요. 물을 타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도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선 좀 가깝죠? 멀죠? 봉이 그래도 크게 나오는 데죠? 작게 나오는 데죠? 물타기가 나름 괜찮죠? 물타기에 부적합하죠? 전부 다 안 좋잖아. 3대 0이잖아. 3대 0. 응? 여기는 좋은 점 3가지, 여기는 안 좋은 점 3가지.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할 바에는 다른 종목 요런 자리를 찾아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AS도 되고 물 타서 빠져나오는 게 AS라고 따지면 AS도 되고 먹었을 때 다음 날까지도 상승이 클 확률도 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점 투성인데 여기는 단점 투성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신전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고 쳐도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같은 슈팅 자리라고 해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무언가가 리스크가 크다. 물론 오늘 상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야 네가 여기가 안 좋다며 근데 그거 네 말에 뭔가 오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매수를 했다. 근데 오늘 상 들어갔는데 내일 갭도 뜨면은 내일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내 이론이 틀렸구나. 이 사람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수 중에 한 번 리스크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중에 한 번 장점이 있는데 이날이 그냥 이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날이 그냥 평범한 날이나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제 이론이 높은 데서 주식을 해야 되네, 낮은 데서는 주식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상신전자 그렇고요. 내일 저 안 보이긴 해요. 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또 방금 얘기하던 거 정색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양봉 머리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근데 너무 높죠.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딘가라는 얘기인데 대략 한번 일단 이거 그어놓고 상한가 간대를 그어놓고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보자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상한가인가 본데. 그러면 매물이 제일 센 데가 어디일까요?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된다고 치면 그래도 날라갔을까? 닿을 수가 없는 곳일까요? 아유, 안 보이네. 닿을 수가 없는 곳일까? 한 27%. 어우, 좋은데. 27%인데 또 중간에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갭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을 이렇게 몇 프로 이상 되면은 27% 가능성이 있고 그 이하면은 아마 그 매물대 틱 띄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예. 잘 안 보여. 그리고 이렇게 그 매물을 따지는 거리가 여기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요런 데서 따지는 거지. 이렇게 2017년까지 오늘 2006년 전 7년 전까지 가버리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 상한가 매매를 원래 하지도 않는 곳이지만 여기가 상황이 그런 곳이지만
어지간하면은 이왕 상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27%까지 공간이 있는데 27% 여기 아까 27%까지 공간이 있는데 에이씨 볼까?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만 볼게요.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좀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지금 저거야? 상 들어간 거 보시면 매물이 요 다음에 매물대가 어딜까요? 요쯤이겠네요. 요쯤. 그럼 볼게요. 저 너머로 가서 과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네. 잘못 찍었네. 뭐야 이거. 이거의 밑에네. 밑에를 찍어야 되네. 에이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거 이거 너무 먼데 그냥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6년 전, 7년 전이면 그렇게 먼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네 여기. 요쯤? 요쯤이라고 보입니다. 얘 나름의 돌파선이 여기네요. 내일로 날짜로 따지면 13%, 14%. 밑에서 겨 올라가면요. 이렇게 하면 차트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기가 힘들어요. 밑에서 겨 올라가면 13, 14%. VI 걸리면 던지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13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13, 14% 갭을 뜨고 위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27%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한가도 22% 이상이니까 상한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13 내일 갭 뜨는 게 13, 12, 13%라고 따지면 12, 13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냐 위에서 12, 13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냐 그 위에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7%까지 보냐 그냥 12, 13%까지만 보냐 결정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성신전자. 소록수 얘도 뭐 통신 그쪽인가? 조명 원전 TV에서 하도 원전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랬나 본데 얘도 오늘 상을 들어가시면 축하드리고요. 소록수 얘도 지금 이게 상이 하나가 아니죠. 29 3상 가고 하루 조정했다가 다음날 4상 5상을 또 이런 식으로 가네요. 예. 지저분하게 가네요. 5상을 보통 3상이 5상 가는데 지저분하게 가네요. 왜 다음 가봤자 뭐 여긴데 13%네요. 13% 내일 강상인가? 약상이죠. 내일 얘는 뭐 약상이니까 13%? 아까 방금 이렇게 상신전자 얘기했듯이 밑에서 겨 올라가면 13% 끝날 겁니다. 13%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면요. 13%보다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뭐 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한 20 몇 프로야? 안 보이네 또. 저 숫자 때문에 안 보이네요. 한 요 정도? 안 보이는데 한 요 정도? 연상 아닐까요? 58.64. 예, 연상에 가깝죠. 보수적으로 찍은 건데 58몇 프로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요 정도. 13%. 위에서 올라가면 연상 가까이 27, 8%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올라갈란가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종가상인데 27, 8%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겠죠? 아마 조정하는 척 하고 얘가 만약에 더 간다 해도 조정하는 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척을 하고 이 다음에 아마 갈 확률이 커요. 이 다음에 다다음 날 아니면 다다다다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종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오팩트 120 밑에 꿈은 120인데 120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저 같으면 이제 목표가를 요 정도로 봤을 텐데요. 여기 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봤을 텐데 날라갔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갈만하죠. 근데 여기저 강상이죠. 더 갈만하죠. 얘는 차트를 보면은 더 갈만합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갈만하죠. 어디까지? 한 11, 12% 11, 12% 정도 갭 뜨면은 얘도 여기 24% 그죠? 요 양 치매 머리
여기까지 공간이 있네요. 24%면은 아시죠? 예, 상한가 후보죠. 얘가 아마 연상 가능성이 좀 있네요. 예, 상도 강상이고요. 그리고 이 새끼가 잔여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30만. 시간 단일가로 보면은 30만도 안 되겠죠. 이쪽에서는 컵도 느려져가지고 더 볼 수도 없네. 11만 5천. 예. 근데 그래도 연상 가능성 있는 애는 지금까지 본 애 중에서 얘가 제일 낫네요. 예. 네오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피델릭스. 얘는 이제 음봉 나오다가 상을 들어갔네요. 오, 대단한데요. 목표가는 여기였는데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1차, 2차가 없죠. 저 같으면 이게 그냥 목표가 끝입니다. 예. 근데 24%니까 상을 노려볼 만 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한 24% 정도에서 3분의 2 버리고 벌써 VI가 걸렸네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22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62평선을 안 깨고 있죠. 이건 아직 도달도 안 됐죠. 안 깨고 있죠. 22평선 이 정도 내면은 상 한번 노려볼 만도 하네요. 일단 여기서 수익을 냈잖아. 그래서 3분의 2 버리고 수익을 냈으니까 무너져봤자 뭐 무너져봤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봤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요. 예. 여기서 버려도 이득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상을 또 들어갔습니다. 나름 괜찮은 상이죠. 2시쯤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괜찮은 상이죠. 얘도 봐서는 얘는 뭐 그렇게 뭐 확 날아갈 상황은 아닌데 매물대가 근데 얘가 애매하네요. 예, 한 5%? 내일 한 5% 정도 갭 뜨면은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여기까지 16%. 아, 그 세지가 않구나. 16%?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1차 거기 2차 더 위에 여기 한 20% 정도 공간이 있네요. 거기까지 갈 것 같네요. 느낌에 2차까지 갈 것 같네요. 상황 보니까. 왜냐 종가에 거기서 이제 마감을 못 하더라도 아마 여기 물량을 받으러 올라는 갈 겁니다. 뭐가 됐건 올라는 갔다가 이렇게 무너져서 침이 되는 한이 있어도 아마 여기 물량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요번에 갈지 다음번에 갈지 그걸 제가 장담을 못해서 그러죠. 삼성제약 뜬금포로 그냥 오늘은 갭 좀 있는 애들이 잘 나가는 날입니다. 그거 믿고 얘가 15%갭 떠서 상을 들어갔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얘도 갭을 저렇게 뜬 거 보면 강상이겠죠. 예. 얘도 그럭저럭 얘는 그냥 1차가 23%네요.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예. 얘 잘못하면 내일 점상 나오겠는데. 얘도 저게 매물이 140만. 아, 얘는 내일 점상 나올 확률이 있네요. 일부러 구라치느라고 조금 흔들 수도 있는데 얘가 삼성제약이 여기까지 도달돼서 아마 여기까지 도달해서 다음에 저 앞에 좀 볼게요. 아니구나. 그냥 그 정도 선까지만 보수적으로 봐야겠네. 그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 이상 여기까지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일단 오늘 느끼는 거는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하면 내일 23%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서 기어가든 위에서 기어가든 점상으로 상을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제약이 상을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점상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로스선 딱 잘 걸어 놓으시고 밑으로 음봉 냄새가 나오면 던질 생각 하시고요. 근데 아마 이게 상을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내일 근처까지 갔다가 풀리는 한이 있어도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거든요. 여기까지. 아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가니까요. 23, 4%까지는 가니까 그렇게 알고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봉으로 봐서 뭐 20선을 위협하거나 60선을 위협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은 나오시면 돼요. 나오셨다 다시 잡아도 되니까요. 굳이 그거 무조건 연상 갈 거야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CSA 코스믹 귀에 이명이 오늘따라 안 없어지네. 갔는데 얘가 좀 앞에 과거사가 우여곡절이 좀 있는 애네요. 오늘따라 눈이 잘 안 보이네. 얘는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
어떻게 된 건가? 여기를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상 관계 하나 있구나, 여기. 요거. 자, 보수적으로, 요 정도. 자, 내일 어쨌거나 요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13%. 예. 13%인데, 강상이죠. 13% 이상, 예, 13% 이상, 10% 이상 갭을 뜰 겁니다. 11, 12% 이상 갭을 뜰 겁니다. 흔드는 척 하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얘도 잔여 물량이 20만, 20만이면 좀 적은데, 얘는 그냥 12, 13%에서 흔들다가 끝날 확률도 있고요. 12, 13% 이상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올라가면 아마 무너집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안 보여. 여기 정도 되는 것 같네, 여기. 고기 정도. 여기 전저점, 여기. 오늘 제가 시력이 뭐가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보이네요. 예. 고기 정도? 그거 몇 프로죠, 그게? 꽤 되는 것 같은데? 58%? 얘도 괜찮네. 내일 얘는 밑에서 올라가면 12, 13%가 다고, 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기 좋게 좀 양봉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하면, 27%, 그러니까 상한가 후보죠. 예. CSA 코스믹도 굉장히 좋네요. 올라가기. 근데 이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없는 애들은, 이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너질 때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냥 무너집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내일 새로 매수해서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3S는 상한가는 아니지만 호가가 하나 부족했나 봐요. 그러네요. 호가가 하나 부족했네요. 상인 듯 하지만 막판에 그렇게 됐구나. 이런 애들이 또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시간 다니까 조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 너무 느려져가지고 더 못 보겠네. 0. 그나마 올라갔어. 0.17이면은 뭐야? 상한가 아니야? 0. 맞나? 2,915원. 2,915원이면은 상한가인데? 시간 날까가 설마 2,915원 아니니? 방금 잘못 본 것 같은데? 2,915원 맞네. 야, 상을 들어갔네요. 막판에. 시간 날가로 상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상을 안 간 게 아니라 상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보고 싶더라. 매물대가 여기인데, 그 다음번에 갈 때 어디 있을까요? 얘는 내일 이제 극과 극이네요. 진짜 이승과 저승이네. 갈라치면 20%, 19%니까 20%. 박살 날라치면 그냥 무너지고요. 근데 지금 시간 날까 보니까 100 몇십만이에요. 거래되는 게. 122만이죠. 그러면 이거는 122만이 매물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이제 6시까지 봐야겠지만, 그 체결량에 따라서 얘는 상을 들어간 애보다 더 상승을 하기가 좋은 자리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6시 지나서 일이니까 제가 그때까지 방송으로 기다릴 수는 없고, 여하튼,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장에서 안 올라갔다가 시간 외로, 옛날에 SK 새끼들이 저런 거 많이 했는데, SK 증권 SK 뭐 그쪽 애들이 저런 짓을 많이 했는데, 한때 그 코로나 좀 지나고 나서 SK 그냥 일반 SK 말고 SK 뭐 이노베이션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애들. 걔네들이 그렇게 꼭 본장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시간 외에서 빠지거나, 시간 외에서 본장에서 흔들다가 시간 외에서 내려가 있다가 시간 외로 또 상한가를 가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체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도 아마 가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한 보수적으로 한 20%, 19%, 20%?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과 저승이네요. 확 가든가 확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은 그것도 뭐 계속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다음에 올라가든지 요런 식으로, 요런 경우도 있어요. 횡보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으로 때우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더 보고 싶어도 볼 게 없네요. 오늘 상승률 200이 보면은
갭 따서 올라가는 애도 있고 다 이게 침 나왔죠. 침. 다 침이에요. 예, 오늘 물량만 받은 겁니다. 예. 물량만 받은 거라 제가 오늘 별로 볼 게 없어서 지수 얘기하고 상한가 얘기만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슈팅하는 자리에 가서 또 날 잡아서 슈팅하는 자리. 요새 물량 받는 자리, 물량 받는 자리 아시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 받는 자리. 예, 근데 여기는 태양이 이렇게 햇빛을 주려고 해도 위로만 지나가지, 이 바닥에는 태양이 가려지죠. 빛이 가려지죠. 얘네가 막고 있죠. 그래서 빛을 쐴 수가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예,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서 끝났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와중에 또 반등도 했다가 또 무너지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무너져야 될 만큼 다 무너져요. 원래 무너져야 될 만큼 다 무너집니다. 아셨죠? 슈팅하는 자리는 거꾸로죠. 예. 침으로 나올 게 아니라 대부분 침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예.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슈팅하는 자리죠. 여기가 이제 슈팅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슛 하고 올라가면 이제 뭐 대략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매물대 보수적으로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그죠?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는 슈팅하는 자리, 여기는 햇빛 있는 자리, 여기는 그늘진 자리, 양지 바른 자리, 그늘진 자리, 슈팅하는 자리, 물량 받는 자리, 양봉으로 마감하는 자리, 침으로 마감하는 자리, 양봉으로 마감했다가도 하락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 월요일날 활기차게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